조선의 가장 강력한 군주로 역사에 기록된 정조대왕, 그분에게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이나 마음을 열지 않았던 한 여인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이 바로 왕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지내던 평범한 궁녀였다는 점이죠. 과연 이것은 한나라의 왕이 보여준 지고지순한 짝사랑의 서사였을까요? 아니면 왕의 절대적인 권위마저 위태로운 시험대에 올린 감히 상상조차 어려운 사랑과 전쟁 게임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베일에 가려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왕실의 로맨틱한 뒷이야기를 넘어 이 이야기는 한 시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와 미천한 신분의 여인 사이에서 펼쳐진 미묘한 심리전, 그리고 그 관계가 불러온 정치적 파장, 더 나아가 그들의 선택이 조선 역사에 남긴 깊은 의미를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정조대왕과 궁녀의 관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그 신비로운 여인, 이빈성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녀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왕의 지극한 마음을 그토록 오랫동안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이빈성 씨가 처음 정조대왕의 눈에 띄게 된 배경은 사실 어린 시절의 인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궁궐에 들어와 당시 왕세손이었던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처소에서 궁녀로 지냈다고 하죠. 어쩌면 정조대왕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세손 시절부터 꾸준히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던 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에도 변함없이 그녀에게 마음을 전하며 끈질긴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빈성 씨는 왕의 지극한 사랑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이죠. 보통의 궁녀라면 왕의 승은을 입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을 텐데 그녀는 왜 왕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을까요? 궁궐 안팎에서는 왕의 애정 담긴 서찰이 오가고 은밀한 시선과 소문이 무성했을 것입니다. 왕의 번민하는 모습도 적지 않았겠죠. 이 관계가 단순한 호감을 넘어 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녀의 거절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우리는 깊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짝사랑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대목이죠. 사실 정조대왕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한나라의 군주로서 그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곧 왕실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특히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끊임없이 정치적 위협에 시달리며 불안정한 왕위 계승 과정을 겪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왕실의 후사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왕위를 굳건히 하고 왕실의 대를 잇는 것은 정조에게 피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이빈성 씨와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왕의 정치적 의무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궁녀가 후사를 생산한다는 것은 왕실의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었죠. 이빈성 씨의 반복적인 거절은 단순히 왕의 개인적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왕실의 후사 문제와 직결되는 왕의 정치적 입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을 것입니다. 신하들 앞에서는 늘 후사를 논해야 했고 대비마마를 비롯한 왕실 어른들의 시선 또한 부담스러웠을 테죠.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개인적인 애정 사이에서 정조대왕은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을까요? 그의 사랑은 결코 순수하게 개인적인 감정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조대왕의 사랑은 그의 어깨에 얹힌 막중한 책임감과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정조대왕의 사랑은 그의 어깨에 얹힌 막중한 책임감과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왕의 지극한 사랑을 무려 15년이나 거절했던 궁녀,
의빈성 씨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녀의 반복적인 거절을 단순히 왕의 지고지순한 짝사랑을 외면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역사는 때때로 표면 아래 숨겨진 복잡한 진실을 품고 있답니다. 의빈성 씨의 선택은 어쩌면 그녀가 처한 궁녀라는 신분적 한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방어였을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존재하죠.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궁녀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수많은 여성들의 욕망과 질투, 그리고 권력이 엉킨 냉혹한 전쟁터와 다름없었으니까요.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정식 간택을 통해 입궁한 왕비나 후궁들과는 달리 일개 궁녀의 신분으로 왕의 눈에 들어 승연을 입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파란을 예고하는 것이었죠. 어쩌면 의빈성 씨는 왕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겪게 될 어마어마한 시련과 위험을 미리 헤아렸던 것은 아닐까요?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궁녀는 순식간에 궁궐 내 모든 여성들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왕비는 물론이고 다른 후궁들, 심지어 대비마마의 눈총까지 감내해야 했겠죠. 더욱이 권력을 쥔 외척 세력이나 특정 당파의 이해관계에 얽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든든한 힘도 없는 일개 궁녀가 그 모든 압력과 음모를 홀로 감당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왕위 계승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왕실의 후사는 단순히 사랑의 결실을 넘어 언제든 권력 다툼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곤 했으니까요. 만약 어설프게 왕의 총애를 받아 아이를 낳았다가 그 아이가 다른 세력에게 위협이 되거나 혹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상황에 놓진다면 그녀는 평생 후회할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의 지극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깊이 고민하며 선뜻 나설 수 없었던 것이겠죠. 의빈성 씨의 거절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이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왕의 진심이 얼마나 깊고 변치 않을지,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궁궐의 암투 속에서 왕이 과연 자신을 얼마나 굳건히 지켜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시험하고 관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사랑이 진정으로 자신을 지켜줄 만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어쩌면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위험한 관계 속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선택은 고독하고도 결단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냉철한 판단을 우선시했을 것입니다. 이는 왕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한 여성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일지도 모릅니다. 궁녀의 신분으로 왕의 사랑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려는 비범한 시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정조대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심이 거듭 외면당하는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의빈성 씨의 입장에서는 그 거절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이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왕의 사랑을 시험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왕의 일방적인 사랑 이야기로 치부하기 어려운 복잡한 심리전과 전략이 오가는 사랑과 전쟁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의빈성 씨는 언제쯤 왕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어떤 운명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그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야기에서 의빈성 씨가 왕의 사랑을 거듭 거절했던 그 복잡한 심리전에 대해 살펴보았죠. 왕의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강인한 의지는 분명 놀라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거절의 의미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문제에만 국한되었을까요? 이제 시선을 돌려
왕 정조의 입장과 더불어 왕실 전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았을지 함께 헤아려 볼 차례입니다. 왕으로서 정조에게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만을 뜻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는 왕실의 안정과 번영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후사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세손 시절부터 수많은 정치적 위협과 암투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에게 굳건한 왕위 계승은 단순히 가문의 영광을 넘어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왕실의 대를 잇고 불안정한 왕권을 공고히 하는 것은 왕의 존재 이유와도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조의 개인적인 사랑, 특히 후궁도 아닌 한 궁녀에게 쏟는 15년간의 끈질긴 구애는 왕실의 어른들, 즉 대비나 중전,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그들은 왕의 감정보다는 당장 왕실의 안정과 후사 문제를 우선시했을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한 궁녀에게만 묶여 후사 생산이 지연되는 것은 왕실 전체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테죠. 정조는 아마도 신하들과의 경연 자리에서 혹은 대비마마의 엄숙한 질책 속에서 끊임없이 후사 문제를 압박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것과 동시에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후사를 생산해야 하는 이중적인 압박감 속에서 정조의 고뇌는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의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왕실의 안정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까지 좌우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의빈성씨를 향한 정조의 간절한 마음 속에는 단순히 사랑하는 여인을 곁에 두고 싶다는 욕망뿐만 아니라 왕실의 후사를 얻어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함께 뒤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의빈성씨의 시선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의 거절이 단순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선 전략적 방어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궁녀라는 신분은 왕의 총애를 받는 순간부터 극심한 위험에 노출되는 존재였죠. 궁궐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기와 질투, 암투가 난무하는 고지였습니다. 왕의 총애는 때로는 달콤한 독과 같아서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게 만들고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요구했으니까요. 의빈성씨는 아마도 이러한 궁궐의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곧 수많은 적을 만드는 일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나 그녀는 대비마마의 지밀 궁녀 출신으로 궁궐의 생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며 몸으로 체득했을 테니 그 위험성을 더욱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거절은 어쩌면 자신의 생존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자 자신의 처지를 지키기 위한 고독한 결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왕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순식간에 궁궐 암투의 한복판으로 내던져졌을 것이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해야 했을 겁니다. 의빈성씨는 이런 위험을 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왕의 총애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궁궐의 생리를 꿰뚫어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패로 거절이라는 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녀의 거절은 단순한 밀당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처럼 정조의 사랑은 왕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적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이었고 의빈성씨의 거절은 미천한 궁녀의 신분으로 궁궐 암투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전략적인 방어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왕의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해관계와 심리전이 얽힌 사랑과 전쟁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의빈성씨는 어떤 계기로 정조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제 그들의 관계가 마침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렇다면 의빈성씨는 어떤 마음으로 정조의 간절한 청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그녀의 마음이 움직인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정조의 변함없는 진심이 마침내 그녀의 경계를 허물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궁녀로서의 한계와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더해진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정조의 곁에서 승은을 입게 되었습니다. 왕의 지극한 애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이제 단순한 궁녀가 아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조는 의빈성 씨를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고 그녀에게 지극한 총애를 베풀었습니다. 이 기쁨은 곧 귀한 생명으로 이어졌죠. 의빈성 씨는 정조의 첫 아들인 문효세자를 낳으며 왕실에 큰 경사를 안겨주었습니다. 왕실의 경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이후에도 의빈성 씨는 옹주를 회임하며 또 한 번 기쁨을 선사했으나 안타깝게도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옹주는 채 1년도 되지 않아 요절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효세자마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조에게는 첫 아들이자 의빈성 씨가 낳은 귀한 자식이었으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왕실 전체가 깊은 비탄에 잠겼고 특히 정조의 상실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죠. 의빈성 씨 역시 사랑하는 자식들을 연이어 잃는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연이은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효세자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의빈성 씨마저 병을 얻어 불과 30세대 젊은 나이로 눈을 감게 됩니다.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잠시나마 행복을 누렸던 그녀의 삶은 너무나 짧고 비극적으로 마무리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과 자식들을 모두 잃은 정조의 슬픔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의빈성 씨의 죽음을 평생 잊지 못했고 그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여러 기록으로 남겼죠. 그녀의 무덤을 직접 찾아 애통해하고 추모의 글을 지으며 깊은 상실감을 표현했습니다. 정조에게 의빈성 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한결같이 마음을 바쳤던 첫사랑이자 자신의 진심을 오랫동안 시험했던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죠.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 로맨스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과 미천한 궁녀 사이에서 벌어진 이 관계는 권력과 의무, 그리고 개인의 존엄이 복합적으로 얽힌 거대한 사랑과 전쟁 게임의 종착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들의 15년에 걸친 미묘한 줄다리기는 결국 정조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통치 스타일과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명에까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조는 의빈성 씨를 통해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의 아픔을 경험했고, 이는 그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을 헤아리는 통치자의 마음가짐에도 깊이를 더했을지 모르죠. 이 이야기는 단지 정조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조선시대 왕실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권력 역학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과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관계를 통해 권력이 가진 양면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 본연의 감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야기는 수백 년 전 과거의 단순한 로맨스로만 치부할 수 없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최고 권력자의 욕망과 한 여성의 강한 자존감,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빚어낸 역사의 한 조각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권력과 인간 본연의 감정,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무게가 어떻게 개인의 운명과 더 나아가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도 무심코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랑과 전쟁 게임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역사 속 인물들의 고뇌와 선택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미스터리를 파헤치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